전쟁은 언제나 총성과 함께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연기, 흔들리는 도시, 다급한 속보 자막,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는 섬광. 사람들은 대개 그 장면만 기억합니다. 누가 공격했고 누가 반격했는지,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무기를 꺼냈는지, 어느 도시의 하늘이 먼저 무너졌는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전쟁의 진짜 얼굴은 전혀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기름값이 오릅니다. 선박 보험료가 뜁니다. 공장 납기가 밀립니다. 환율이 흔들립니다. 멀리서 터진 불길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식탁 위 물가와 산업 현장과 수출 일정표를 건드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계는 다시 어떤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총을 쏘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는 판 위에서도 시스템을 버티게 하는 나라. 직접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지 않아도 세계 경제와 산업의 숨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묵묵히 버티는 나라. 지금 세계가 다시 바라보는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섣불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움직인다는 뜻도 아니고 대한민국 덕분에 전쟁이 유지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충격을 받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아프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 흔들립니다. 경제도 산업도 안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나라는 그럴 때마다 무너지기보다 버텨냅니다. 버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균열 속에서 다시 길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한국이 무슨 일을 해냈다는 허황된 자랑이 아니라 왜 세계가 위기 때마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지, 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한국의 산업과 생산, 신뢰와 실행력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나라로 평가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축적 위에 서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군사 지도를 떠올립니다. 어느 지역이 충돌했고 어느 기지가 움직였는지, 어느 함대가 출항했는지. 하지만 현실에서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탱크가 아니라 숫자들입니다. 육아가 먼저 출렁입니다. 운임이 꿈틀댑니다. 보험료가 들썩입니다. 곡물, 원자재, 환율, 투자 심리, 수출 일정, 제조 원가.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는데 그 진동은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닿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에서 닿고, 공장 발주서에서 닿고, 수입원가표에서 닿고, 가게의 체감 물가에서 닿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전쟁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직접 교전국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무관한 나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와 깊이 연결된 나라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들여와야 하고, 원자재를 받아야 하고, 만들어 수출해야 하고, 바다와 항로와 공급망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나라. 바꿔 말하면 세계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충격을 감지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한국과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한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어떻게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충격을 안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충격을 받아도 주저앉지 않는 나라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세상은 화려한 말보다 더 단단한 것을 찾습니다. 구호보다 납기, 선언보다 실행, 이미지보다 시스템. 평소에는 그저 익숙해서 눈에 잘 띄지 않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만들고 정확히 맞추고 약속한 날짜를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고 다시 보내고 끝까지 맞춰내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평화로운 시기보다 위기의 시기에 훨씬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극적인 말보다 결국 필요한 것을 제 시간 안에 내놓는 능력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조달망에서, 물류 시스템에서, 수출 실적에서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될 때까지 맞춰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 한국을 다시 봅니다. 저 나라는 흔들려도 공장이 선다. 저 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약을 맞춘다. 저 나라는 복잡한 공급망 안에서도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관리한다. 바로 그런 신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수사보다 현실의 산업 역량과 공급 신뢰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것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국이 전쟁을 이끈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믿고 연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이자 생산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이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대개 눈부신 장면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숨어 있고, 배터리셀의 정밀한 품질 관리 안에 숨어 있고, 대형 선박을 제때 인도하기 위해 움직이는 수많은 하청과 협력의 체계 안에 숨어 있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밤새 회의를 돌려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업 문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보이는 쇼보다 보이지 않는 완성도에서 강한 나라입니다. 전쟁이나 국제 갈등이 벌어지면 세상은 오히려 그런 나라를 찾습니다. 한번 터진 위기는 감정만으로 수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공급, 조정, 생산, 안정, 속도, 책임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강합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데이터 시대, AI 시대, 고도화된 시스템 산업의 핵심 기반을 떠받치는 능력입니다. 배터리는 이동수단과 저장 기술의 심장입니다. 조선은 단지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류의 큰 혈관을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정밀 제조는 군사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현대 산업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밤낮 없이 깎고 맞추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며 축적한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한국이 주목받습니다. 갑자기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실력이 그제야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요하게 본다는 이야기를 감정적 표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호의나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국제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생산 능력. 둘째, 신뢰 가능한 공급망. 셋째,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유연성.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상당 부분 갖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가 흔들릴수록 미국과 글로벌 시장은 누가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공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고, 품질이 유지돼야 하고, 일정이 지켜져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과 대체가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압박 속에서 오랫동안 단련돼 왔습니다. 빠른 납기와 생산 조정, 기술 대응력, 협력사와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맡기면 끝을 보는 실행력. 이런 점이 한국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특정 무기 공급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과는 별개로 세계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질수록 한국의 산업 기반과 공급 안정성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쟁의 불길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부심은 현실 위에 설 때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게 입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산업 전반의 비용이 커집니다. 원자재가 흔들리면 제조업 부담이 커집니다.
물류가 불안정해지면 수출 일정이 꼬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환율과 투자 심리가 출렁입니다. 즉, 전쟁은 한국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파도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숙명 같은 면이기도 합니다. 열려있는 나라, 세계와 깊이 연결된 나라, 수입하고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의 숙명. 바람이 강하면 돛을 단 배가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은 바람을 읽는 법도 압니다. 흔들림을 무조건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가 위험한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느 산업이 새롭게 중요해지는지 빠르게 읽어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드냐에서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세상은 무엇을 더 필요로 할 것인가?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해질 것인가? 어떤 산업이 더 신뢰받게 될 것인가? 상처를 입고도 계산하고 흔들리면서도 다음 수를 둡니다. 그 점이 한국을 한국답게 만듭니다. 전쟁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비극이고 시장의 불안이고 세계의 후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합니다. 거대한 위기는 언제나 산업의 지형도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는 나라는 위기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이후의 질서를 누구보다 빨리 읽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질수록 선박과 에너지 운송 인프라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정밀 제조와 안정적 납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술력뿐 아니라 실행력 있는 생산 국가가 더 귀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생깁니다. 조선, 에너지 인프라, 정밀 제조, 반도체, 배터리, 고부가 산업 전반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전쟁으로 돈을 번다는 식의 천박한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불안정해질수록 한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산업 역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건 자랑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입니다. 기회이면서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그 시험대 위에 올라왔고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꽤 단단하게 그 시험을 통과해왔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생각보다 박하게 평가합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더 잘하는 나라가 있는 것 같고 늘 어딘가 불안정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밖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빠르다. 정확하다. 버틴다. 맞춘다. 그리고 생각보다 끝까지 해낸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해 세계가 자주 갖는 인상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성과가 앞서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나라.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세계가 흔들릴 때는 바로 그 능력이 가장 귀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묘한 나라입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 당연함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항만이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수출이 이어지고 약속한 물건이 제때 도착하는 것. 이 모든 당연함이 사실은 대단한 국가 역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늦게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허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실제로 버텨낸 시간에서 나옵니다. 이번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강한 나라는 목소리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는 위기가 왔을 때 제 기능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산업이 버티고 사람이 버티고 시스템이 버티고 충격을 받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길을 참 오래 걸어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충격도 받습니다. 국제 정세의 파도도 맞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떠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상할 만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저앉아 끝나지는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서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민국의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을 부추기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가 흔들릴 때 그 혼란 속에서도 제 몫을 해내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다시 산업과 기회를 일으켜 세울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바쁘지만 무너지지 않고 힘들어도 다시 길을 만드는 나라.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나라를 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대한민국은 늘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나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묵직한 결과로 대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피해를 봤습니다.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피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며 강해진 나라라는 사실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세계는 다시 한국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더 단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더 빛나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